안녕하세요. 저희는 잠긴 시간, 깨어난 마음을 주제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메모리얼 공간에 대해 발표할 박희영, 전예린입니다. 먼저 저희가 다룬 사건의 배경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위치는 충북 청주 오송읍 봉평이 지하차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날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해 불어났던 미호강물의 임시제방이 버티지 못하고 붕괴되자 방대한 양의 물이 제방 너머로 넘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8시 9분경 공평이 지하차도에서 5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제방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18분이 지난 8시 27분경 공평이 지하차도로 광물 유입이 시작되었고 8시 35분경 차량 주행 불가 수준의 침수가 일어납니다. 지하차도로 강물이 유입된 지 13분 만에 내부는 완전히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14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하차도 참사 사건 생존자 인터뷰입니다. 차오르는 물의 몸은 터널 천장까지 닿았고 천장에 있는 철제 구조물을 이용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지하차도로 들어서는 것을 따라 들어와서 돌아가신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사건의 생존자는 자신 때문에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며 참사 그날을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였으며 희생자분들의 유가족들은 아직 피해 참사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컨셉의 모티프로 색과 물을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검정색을 컨셉 모티브로 잡았습니다. 외관에서 보더라도 참사의 이미지나 추모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색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움,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을 구조물에 활용했을 때 유채색에 비해 정적이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낼 것이라고 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메모리얼 공간을 외관과 내부 디자인을 동일한 색상으로 통일하여 공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추모의 감정을 떠올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건물 내부 디자인을 터널 형식으로 설계하여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사건을 떠올릴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을 컨셉 모티브로 잡았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물로 인한 자연재해였는데 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생명의 근원이자 자연재해로 인한 파괴 및 위험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만 이처럼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 또한 지니고 있는 양면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터널 유입부와 터널 내부에 물을 활용한 수공간을 설계하였습니다. 첫 번째 컨셉 전략입니다. 터널 유입부에 설치된 얕게 고인 물은 잔잔하게 고여있어 터널에 들어가기 전 검정색 외관의 모습과 더불어 엄숙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컨셉 전략입니다. 터널의 유입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면 양쪽 벽면에 따라 수조가 설치됩니다. 처음에 수조 높이는 약 60cm가량으로 성인 기준으로 허리쯤까지 옵니다. 하지만 이 수조는 내부로 연결되는 내리막길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수조의 깊이는 더 깊어지게 되고 내리막길의 끝에 다다르면 성인길을 훌쩍 넘는 2m 이상의 수조가 양옆을 가로막게 됩니다. 수조의 윗면의 높이는 일정하지만 내리막길을 따라 깊어지는 수조의 높이 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수조의 높이보다 시선이 낮아지면서 수조 내에 갇힌 물은 답답함을 자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컨셉 전략입니다. 지하부의 가장 낮은 지면에 도착하면 머리 위에서 인공폭포가 쏟아지게 되는데 그 순간 물이 주는 압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세게 쏟아지는 물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그날의 자연재해인 물을 상징하며 결국 인간은 자연재해 앞에서 압도당하게 됩니다. 폭포의 높이감과 물의 세기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터널의 출구를 나오면 추모목과 구루터기가 조성된 메모리얼 공간이 나옵니다. 상징적으로 심겨있는 나무 한 그루는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중심적 역할을 합니다. 나무가 지니고 있는 자연의 생명력처럼 이 메모리얼 공간이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추모목을 주위로 14개의 나무 구루터기 의자를 배치합니다. 구루터기라고 하는 것이 나무가 잘려나가고 땅에 박혀 뿌리만 남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러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마음에 맺혀있던 감정을 일깨워 이를 자유롭게 풀어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공간은 크게 1번 입구, 2번 기억의 수조, 3번 폭포부, 4번 연결부, 5번 출구, 6번 나무 쉼터로 나뉘어집니다. 주 동선은 1, 2, 3, 4, 5, 6으로 입구를 통해 터널부를 진입하여 내리막길을 지나 폭포에 도착하고 연결부를 통해 다시 지상으로 나오면 출구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마주하는 나무 쉼터에는 메모리얼 요소인 추모목과 14개의 나무 그루터기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감정이 느껴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공간을 지나오면서 감정이 더욱 고조되거나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구조화했습니다. 첫 번째 입구입니다. 높이감 있는 건축물을 향해 걷다 보면 좌우로 펼쳐지는 얕은 수공간은 검은색 건축물과 어우러져 엄숙하고도 고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입구 정반대에 설치된 출구 밖으로 보이는 나무 한 그루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유도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존재의 이유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합니다. 두 번째 기억의 수조입니다. 터널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경사길을 따라 대형 수조가 양벽을 따라 펼쳐집니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물로 가득 찬 수조에는 가방, 신발, 핸들, 휴대폰 등을 넣어 수조 안을 떠다니게 하는데 수조의 귀중품들은 보이는 이로 하여금 1차원적으로는 단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수조 안을 떠다니는 여자아이의 가방, 성인 남자의 신발, 운전대를 잡은 그날의 핸들, 누군가의 핸드폰 등등은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일 물이 가득 찬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들의 흔적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러한 귀중품들은 침수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은 이들에 대해 잊고 있던 기억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유입부에서는 60cm 채 되지 않았던 수조의 높이가 내리막길의 끝에서는 2m를 훌쩍 넘어가며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도록 높이감을 의도적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폭포입니다. 기억의 수조를 따라 내리막길을 내려오게 되면 입구의 기준면보다 1.4m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높이감 있게 떨어지는 인공폭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지하터널 양벽에서 수직으로 쏟아지는 물소리는 시각, 청각을 자극하며 튄 물줄기는 촉각을 자극합니다. 이때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자연재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효과를 주며 사람들로 하여금 물의 속도나 높이감으로 압도감을 주고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끼며 결국 자연 앞에서 인간의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연결부입니다. 지상에서 지하부로 내려올 땐 경사면을 이용해 지하로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어렵게 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지상부로 올라갈 때에는 계단을 설치하여 지하부에서 지상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을 확연하게 들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 출구입니다. 계단을 통해 출구로 나오면 입구부터 멀리서 보이던 나무 한 그루 동선으로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나무 쉼터입니다. 자연의 생명력을 지닌 추모목 한 그루와 생명을 잃은 14개의 그루터기로 구성된 나무 쉼터는 터널 밖을 나온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오송지하차도 침수로 인해 인생의 긴 쉼을 가지게 된 피해자들의 긴 쉼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가족, 친구 등을 잃은 유가족들을 비롯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게 되고 슬픔의 감정을 느끼고 먼저 떠난 이들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 동선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희가 설계한 공간은 단순히 기억을 상기시키는 장소가 아닌 생명과 슬픔 그리고 회복의 의미를 지닌 특별한 메모리얼 공간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의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이곳은 잊혀서는 안 될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방문자들에게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공간은 물이라는 요소의 양면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재난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힘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